네, 신지우입니다. 여기 캐나다 지역이죠. 빨간색 색칠된 섬 지역을 노바스코샤주라고 하는데 여기 브리지워터라는 작은 동네가 있어요. 여기 사는 여성이 2008년 1월 29일 뉴스에 출연합니다. 34살의 페니 부드로가 이틀 전 12살인 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죄책감이 심해 보였습니다. 기자가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페니는 마트 주차장에서 딸과 말싸움을 했고 화가 나 혼자 장을 보러 갔다가 15분 뒤 돌아왔더니 차 문이 열려 있었고 딸이 사라졌다는 거죠. 페니는 아마 주차장에 남은 딸이 차에 들어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고 차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정황상으로도 그래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본 누군가가 납치해 갔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서 유괴가 의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 방송으로 사건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페니의 딸인 카리사예요, 이름이. 카리사를 찾는 대규모 수색이 일어났고 10일 만에 아이를 찾긴 했는데 이미 사망해 있었죠. 고속도로 아래 강둑에서 발견됐어요. 특징은 목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입고 있던 청바지가 반 정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가 납치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했고 범인은 시신을 강물에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증거가 나왔는지 범인이 5개월 만에 잡힙니다. 기자들은 참 대단한 게 어떻게 알았는지 체포된 범인이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자 범인을 태운 경찰차가 나타났고 문이 열리자 어떻게든 수갑찬 범인의 얼굴을 찍으려고 기자들이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특종 싸움이니까 질서가 잘 지켜질 리는 없죠. 서로 비키라면서 소리 막 지르고 카메라부터 들이대고 봤는데 막상 범인이 차에서 내리니까 그 많은 기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사진만 찍게 되는 거예요. 왜냐? 범인의 정체가 너무 의외였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셔터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닌지 당장 가서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범인이 누구길래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이번에는 2008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아동 납치 실종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살인 페니 부드로의 딸 카리사를 납치해 목 졸라 죽이고 바지까지 벗겨서 물속에 버린 범인은 페니 부드로였습니다. 몇 달 전 딸을 찾아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아이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이제 궁금한 건 이유죠. 엄마는 왜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했느냐. 그동안의 가정 상황이나 딸과의 관계를 알면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아이를 낳았을까요? 페니 부드로부터 알아보자면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1974년에 태어났고 22살에 동거하던 남자친구 폴 부드로와 카리사를 낳았습니다. 이게 계획에 없던 출산이었어요. 처음엔 부부가 같이 잘 키워보자고 했지만 막상 부모가 돼보니 쉽지 않은 거죠. 꽤 어린 나이에 자기 생활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매일 일어나자 부부는 사이가 나빠지고요. 얼마 안 가서 헤어졌던 거예요. 이제 페니가 혼자 딸을 키우게 됐는데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었는지 고향을 떠나 노바스코샤주의 작은 도시인 브리지워터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죠. 카리사는 아빠가 없지만 엄마와 둘이 살았지만 착하게 컸어요. 아빠인 폴이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건 이제 아니지만 딸을 보러 자주 왔고 페니와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걸 인정하고 헤어진 거라서 사이까지 나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카리사가 10살이 되던 2006년 엄마인 페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페니는 2006년부터 베논 맥컨버라는 남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면서 같이 살게 됐어요. 하지만 이건 같이 사는 딸의 생각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엄마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페니는 결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하느라 바빴고 딸에게 관심이 멀어졌어요. 카리사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처음 보는 아저씨가 들어오는 게 불편했겠죠. 엄마의 단독 결정으로 거기에 전학까지 간 겁니다. 이사했으니까. 친구들도 사라졌고 엄마의 반대로 예전처럼 아빠를 자주 만날 수도 없게 됐어요. 이때 카리사가 사춘기였거든요. 예민해진 시기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엄마 때문에 강제로 계속 벌어지자 날카로워지면서 원래는 사이가 좋았지만 엄마와 자주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이 페니와 카리사만이 아니었어요. 같이 살게 된 베논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은 없어서 카리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문제로 한 집에 사는 세 사람이 다 사이가 나빠집니다. 특히 카리사와 베논의 관계는 굉장히 나빴대요. 중간에 있는 그러면 페니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이 사람도 그러지 못했던 거고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왜 카리사와 베논의 사이가 나쁜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나름대로도 서운하다면서 또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의 문제가 쌓여서 터졌던 겁니다. 카리사가 화나서 방을 세게 닫으면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베논도 이대로는 못 사니 페니에게 둘 중 하나, 딸인지 자기인지 선택하라는 애 같은 소리를 하더니 고민해보라면서 집을 나간 겁니다. 페니가 베논의 행동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자동차 키 손에 들고 딸의 방문을 두드린 거죠. 같이 드라이브나 나갔다 오자는 거예요. 카리사는 베논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엄마에게는 화낼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엄마 따라 나간 건데 사실은 이게 페니가 딸을 죽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2008년 1월 27일 저녁 6시 카리사는 엄마와 둘이 차를 타고 나왔어요. 페니는 계속 딸과 대화를 하면서 기분을 맞춰줬고 카리사도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적응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잘 받아줬죠. 엄마가 하는 말을. 그러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 외곽 도로에 도착하자 페니가 갑자기 세우더니 딸에게 잠깐 내리라는 겁니다. 카리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페니 말로는 이때 카리사가 차를 등지고 경치를 봤다고 했는데 이때 자기가 준비한 노끈으로 뒤에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놀란 카리사는 엄마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럴수록 페니는 손에 더 힘을 줬어요. 몇 분 뒤 카리사가 사망하자 페니는 딸의 바지를 반쯤 벗기고 강가에 시신을 던졌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최대한 자기가 의심받지 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죠. 바지가 벗겨졌으면 성폭행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엄마를 의심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페니가. 그리고 목 조르는 데 쓴 노끈과 딸이 입고 있던 겉옷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 전에 일부러 주차장엔 없지만 입구에는 CCTV가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들어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장을 보러 가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12년간 낳아 키운 딸을 죽여놓고 강물에 딸을 던지고 바로 한 일이 뭐냐? 경찰서에 가거든요. 그리고 저녁 5시 반쯤 딸과 마트에 갔다가 차에서 심하게 싸웠고 홧김에 딸을 차에 두고 장을 보고 왔는데 사라졌다. 가출한 것 같다. 그런 신고를 한 겁니다. 실종 신고한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 사정하는 연기에 경찰이 속았어요. 그리고 이 양옆에 있는 남자들이 누구냐면은 사건 당시에 왼쪽이 전 남편인 폴이고요. 안경 쓴 남자가 사건 당시에 남자친구 곧 결혼 예정인 베논이죠. 이 둘을 양옆에 끼고 기자회견을 해요. 2번이나 했습니다. 연기력도 엄청났거든요. 카리사가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사라졌는데 추운 겨울에 그 옷만 입고 다니다 몸이라도 아플까 걱정된다면서 카리사를 받거나 관련 정보 알고 있으면 제발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발견됐는데 겉옷을 자기가 죽이고 벗긴 거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여기에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10일 만인 2008년 2월 9일 고속도로 아래 강가에서 카리사가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카리사는 추운 날씨에 동사했어요. 그리고 청바지가 벗겨졌다는 점에서 납치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둘 다 아니죠. 목에 끈으로 졸린 흔적이 남아있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페니의 결정적인 실수죠. 아이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알려지자 사건 관심도는 더 높아졌고 사건 해결을 서두르라는 여론의 경찰 수사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 페니는 카리사의 장례를 치르고 베논과 다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건 4개월 만인 2008년 6월 14일 페니 부드로가 용의자로 체포된 거예요.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캐나다의 유명 범죄 전문가가 페니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분석한 자료를 경찰에 보냅니다. 이때 페니의 심리 상태를 보니 과장된 표정이나 행동, 말투에서 뭔가를 숨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페니의 이웃집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경찰은 의심한 겁니다. 만나보니까 페니와 베논이 카리사 문제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력 용의자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황 증거일 뿐이고 체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대체 어떤 식으로 자백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연기력 좋은 경찰을 투입합니다. 페니에게 접근시켜서 신뢰를 쌓아요. 그런 다음에 관련 정보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사실 강요나 유도를 통해서 자백한 내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캐나다에서 경찰이 비슷한 방법으로 범인의 자백을 유도해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링크해 둘게요. 잠복경찰은 페니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범죄 해결사라고 소개했어요. 무턱대고. 그러면서 지은 죄 있고 만약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대신 없애줄 테니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페니가 속아서 그동안의 일을 다 밝힌 내용이 녹음이 됐고 증거로 쓰인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페니 부드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행 동기 물어보자 페니는 남자친구인 베논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어요. 자기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에 딸을 죽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약혼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논이 갑자기 살인교사 혐의를 받게 된 거죠. 경찰 조사 받았는데 당황하면서 카리사 일로 페니와 사이가 잠깐 나빠졌던 건 사실이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도 맞지만 카리사를 죽이라는 뜻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아빠인 폴도 딸은 예전부터 자기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왜 아이를 보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페니의 자백, 녹취된 자백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건 1년 만인 2009년 1월 30일 페니가 재판에서 20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을 받았는데 원래 이게 캐나다 법대로라면은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1급 살인 혐의는 뭐냐면은 계획된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그런데 재판 전에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플리바겐을 제안했어요. 아마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물증이 없지만 기소가 가능했고 혐의 인정까지 된 이유 같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페니에게 엄마 저격이 없는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딸이 마지막으로 목 조를 때 딸이 카리사가 엄마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말을 진술했거든요. 그 말을 평생 떠올리라면서 판결했고요. 지금 15년 지났어요. 그래서 페니는 5년 뒤인 2028년에 가석방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이 지금 대부분 반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여론 눈치를 보겠죠. 교도소에서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베논 인터뷰가 또 따로 있었는데 헤어졌대요. 사건 있고 나서. 가족까지 죽이는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카리사가 죽은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특히 얼굴이 알려져서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자기 생활을 또 공개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강가죠. 추모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좀 찾아가나 봐요, 주기적으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른들 문제로 아이가 희생됐다는 구조를 가졌죠. 그것도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어린아이가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존속 살해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죽이는 건 이름이 없거든요. 자식이 이제 직계 비속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속 살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정식된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속 살해는 가중 처벌이 있는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떤 혐의를 따로 둔 특정 범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속 살인은요, 일반 살인이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존속 살해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처벌에. 가중 처벌이 있어요. 근데 비속 살인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였는데도 법률상으로는 그냥 남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는 거죠. 만약에 비속 살해가 인정되면은 존속 살해처럼 페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법의 모순으로 감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8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페니 브루도의 자식 살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